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추출한 걸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나 역시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악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 숫자를 특정한 걸 보면 기사가 특검에서 나온 게 확실해 보인다.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면서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순수한 국힘 당원들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진실을 확인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왜 갑자기 1000원 투표권이 나왔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가입 기간은 왜 며칠밖에 주지 않았으며 그래서 몇 명이 졸지에 투표권을 갖게 됐는지 등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당 지도부가 또 해당 행위니 내부 총질이니 하면서 펄펄 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대부분 나처럼 진실을 알고 싶을 것이다.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 12만 명. 와, 이거 확보했다는 건데. 와, 이거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했던 건데 네. 결국 이제 이거는 뭐 돈만의 거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학자 총재 당연히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전 뭐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의 이거는 뭐 해산에 준하는 아마 이제 그런 국민적 인식과 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죠. 이게 아마 농담이지만 종교들 간에도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가 봐요. 2021년도에 그 10월에 왜 38만 명에서 한 달 만에 57만 명으로 확 늘어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썰이 신천지에서 11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신천지? 근데 지금 통일교 보니까 11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종교 간에도 이거 서로 막 숫자 전쟁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도 한번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 지금 의원이에요. 네. 그때 당 대표가 그때 뭐 당비 납부 당원이다 이래가지고 1,000원짜리 당원들 막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좀 열어놓고 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팽팽하게 붙었을 때 네. 일반에서는 10.6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네.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번에 김문수, 장동혁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는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당원에서 저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뒤집어진 거죠. 네. 패턴은 똑같아요. 여전히 집단적인 힘으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아, 이 진짜 무서워. 이거 어디까지가 이게 엉망진창 망가졌는지. 통일교 교인 약 12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상 좀 인정을 하는 모양새긴 했는데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극악무도한 특검이 어제 우리 당사뿐 아니라 당원 명부 관리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 사무실까지 들이닥쳤다라면서 이미 제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특검이 거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나왔던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지난 총선 유권자 수가 4,500만 명 가까이 된다. 즉 10% 정도가 우리 당원인 것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럼 어떤 명단이든 120만 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 10%인 12만 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당원도 지금 확보한 명단이 한 500만 명이니까 한 10%면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런 논리로 통일교 120만 명 중에 12만 명은 국민의힘 당원인 게 맞다. 네, 이상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 12만 명이 통일교 몇 명이 아니라 또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러니까 네. 통계적으로 네. 10분의 1 정도니까 맞을 수 있지 않냐. 음. 일견 맞아 보이지만 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뽑은 게 아니라 교인이라는 종교인이라는 특히 통일교면 일반적인 종교와 좀 더 달리 내부의 집단적인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이분들이 보통 일반인과 함께 비슷하게 정당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건 별도로 봐야 되죠. 예. 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집단을 뽑으면 무분별하게 뽑는다면 막 쓸 수 있지만 랜덤 샘플로. 그렇죠. 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면 저는 정당 가입 비율이 더 낮거나 또는 더 높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갈 만은 이제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통계적으로 맞으니까 넘어가자. 이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노조도 얘기했지만 노조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성격상 그런 성격을 봐야지 그냥 통계적으로 10분의 1이니까 우리도 10분의 1 저기도 10분의 1 맞다. 요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문과 출신이어서 예, 또 성급한 일반의 오류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자 우리 정호기 의원님. 근데 일반화가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저는 문과예요. 이과는 아닌데 네. 지금 전체 국민이 5천만이라고 치면 국민의힘이 500만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120만 당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인이 120만 명. 통일교인이 120만. 통일교가 120만이라고요. 예, 예. 그런데 통일교가 120만이라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이 10%라는 그 논리가 수학적으로 맞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에서 약 10%가 국민의힘을 가입했으니 통일교도 그렇다라는 건데 통일교는 사실은 특정 성격이라고 해야 되죠.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성격을 지닌 정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박성태 얘기를 실장 하는 거예요. 주장은 그러니까 120만 명에 일어난 랜덤 샘플을 그냥 120만 명을 뽑아갔으면 그 안에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맞는데 예. 근데 그 120만 명은 랜덤 샘플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선택한 120만 명이기 때문에 그게 맞냐는 얘기인 거죠. 저는 오히려 이 120만 그 통일교도라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한 80만쯤 되는가요? 75만 정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금 그 12만 명이 어쨌든 통일교도라고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예. 이 중에 책임 당원이 몇 %라는 것인지 그럼 이런 비율로 하면은 개신교, 불교, 천도교 뭐 여러 종교의 그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교. 그럼 그 비율이 맞는다라는 얘기인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저의 그 수학적 사고의 부재인지 예.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2만 명이 어쨌든 요번에 노출됐다라는 게 수치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냥 조사해보자 그러면 역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에게 보낸 문자에 기존 당원 2만여 명, 신규 당원 10,000여 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통일교 내에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가입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송원석 수사죠. 원내대표 네. 말이 또 맞으려면 그 12만 명이 가입한 숫자가 그 500만 명 그 당원들이 가입한 시기랑 같이 겹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2만 명이 가입한 그 시기가 특정 시기에 겹쳐 있다면 그 12만 명의 샘플은 잘못된 샘플인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곽우신 기자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무작위 표본 추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나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건 약간 궤변에 가까운 거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나
책임당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전당대회 때 투표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요 명단을 수리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일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들어온 게 맞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예. 저는 DB를 통해 가지고 추출해서 가져간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더 좁혀 나가게 되면은 통일교가 조금 더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최대의 뉴스는요. 특검이 국민의힘 그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했는데 통일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11만 명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예. 밤에 속보가 타전이 되면서 예. 상당히 좀 그 논란 예.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뭐 12만 명이라는 예.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정의되는 걸 보니까 한 11만여 명 11만 정도로 명이요. 예. 대다수 보도가 이제 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오후 5시 3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시간 30분가량 진행해서 이제 10시쯤에 끝났습니다. 오후 10시쯤에 끝났는데 예. 일단 통일교 교인 명부를 통일교 쪽에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통일교 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한 120만 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예. 통일교 교인 명부를 들고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전체 총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500만 명의 당원 명부랑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11만여 명 정도가 된다. 예. 그걸 이제 추출해갔다라는 겁니다. 예. 뭐 다만 뭐 11만 명의 당원이 전부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책임 당원은 몇 명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 책임 당원 수가 74만 명이니까 예. 뭐 11만 명이 전부 책임 당원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예. 500만 명 상당의 당원 명부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유령 예. 당원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뭐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각 뭐 당협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혹은 뭐 선거 후보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아들여서 등록하는 당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예. 그 경우에도 실제로 당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사실상 탈당 상태인데도 뭐 따로 탈당기를 내지 않거나 예. 뭐 당비를 내지 않으면서 그냥 유령 당원화된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11만여 명이라는 일치되는 당원들의 명단도 얼마나 실질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책임 당원 중에서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인지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당원 가입을 한 사람들. 예. 뭐 이게 이제 지금 특검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른바 전당대회 흔들기 의혹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2023년 3월 전당대회 전에 가입을 해서 그 시점에 전당대회 시점에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책임 당원이 네. 실제로 통일 교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예. 이걸 좀 체크해 보는 게 앞으로의 어떤 핵심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은 뭔가요? 이 11만 명에 대해서. 일단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한 거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라고 예. 공식 입장을 어저께 밤에 내놓은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특검을 향해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민중기 특검팀에서 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래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고 확신난다. 예. 그리고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 고민해 보겠다. 예. 조금 온도차가 있죠. 법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다는 거니까 예. 이제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거를 고발하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네. 이루어질지.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대치를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 결과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예. 어떤 방식으로 고발할 거냐. 실제로 이제 현장에 압수수색하는 현장에도 뭐 곽규택 의원 같은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또 입회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면 입회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동혁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센 발언을 했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실질성이 있는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만 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일단 송원석 예.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예. 라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교인 명부가 120만 명이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500만 명인데 그러면 11만 명 정도가 공통 명단으로 추출된 거는 통계학적으로 네.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다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통계학적 주장인데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이고 당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500만 명이니까 네.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통일교 교인 명단이 120만 명이니까 네. 그중에 한 10% 정도. 네.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 예.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 정치적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치적으로나 혹은 형사 범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통계학적으로 아주 개연성이 높은 명단 일치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 연관성이 미미하고 예.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국민들이 당원 가입하듯이 통일교 사람들이 당원 가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똑같이 글을 남겼는데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 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인 12만 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어떤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인데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들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왜냐면 네. 이번에 이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이른바 지도부들이 대선 개입을 위해서 모의를 하고 실제 네. 실행을 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통일교 같은 그 교단의 음모에 당한 이제 피해자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라고 국민의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천지 10만 같은 예.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10만 명이냐, 뭐 3만 명이냐, 예. 뭐 숫자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졌던 그 대선 경선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 정도가 이제 높으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요. 네. 뭐 최대한 수치를 좀 높여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입니다. 통계학적으로를 강조했었는데. 네, 통계학적으로. 예. 그런 논리라면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고 모르긴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숫자, 비슷한 숫자가 통일교 신자가 가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뭐 실제로 이제 통일교 아닐 것 통일교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예. 문제인 것이 각 정당이 당원 명부를 통으로 공개하는 예. 경우는 없고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도 어떤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뭐 500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지 간에 혹은 뭐 그게 큰 정당이든 작은 예. 정당이든 당원 명부 전체를 수사기관이 압수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예. 일은 아마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한 것처럼 통상적인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예. 그거는 뭐 가능한데 뭐 그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열어준다면 민주당 당원들 예. 중에서도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예. 특검도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들여다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도 이미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도들의 뭐 대선 후보 예. 경선 과정 개입
논란이었는데 2022년 대선을 치를 때 그때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 경선에서도 경선 막판에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뭐 일정 부분 인사들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경선에 이제 막판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당원 가입 과정은 국민 누구라도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입할 수 있는 거라서 교도들이 신도들이 몇 명 가입했는지 그 자체는 사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거니와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지금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이고 어떤 그 로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도들을 당원 가입을 시키고 사실상 거수기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그건 범죄고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민주정당의 경선 과정을 오염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이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명을 씻고 본인들의 대선 경선 과정이 깨끗하게 외부 개입 없이 치러졌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입회하에 이름을 맞춰보는 과정으로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뭐 국민의힘도 밝힌 것처럼 뭐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간다든지 뭐 당원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특검이 가져간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심각한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간에 또 어떤 양태로 또 당비를 내는 회원은 얼마나 되고 그렇습니다. 영향은 얼마나 미쳤고 이게 다 수사가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대한 데이터만 그래야겠죠. 접근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과 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커넥션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넓게 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고발 조치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수사도 역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